갑니다. 58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58페이지. 교재 58페이지입니다. 소유격 문제인데요. 봐봐요. 소유격은 일단은 첫 번째 소유격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죠? 그쵸? 소유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명사 다음에 끝에 apostrophe s가 붙은 다음에 어떤 명사, 그래서 이 명사의 명사 이렇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명사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of 더 명사, 보통 뭐 더는 일반적으로 다 쓰는 겁니다만 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명사 of 명사 구조가 하나 있고 명사 apostrophe s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약간 다른 정보를 가지고 쓴다는 얘기니까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apostrophe s 명사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게 apostrophe s죠? 요거는 보통 생물 소유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요, 그러면 기본적인 차이가 무생물 소유격은 오브 소유격이고요. 생물 소유격은 apostrophe s 소유격입니다. 물론 밑에 있는 오브 소유격은 간혹 생물도 사용은 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무생물 소유격을 원칙으로 하는 게 저게 오브 소유격이다. 됐어요? 생물 소유격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지만 무생물 소유격은 위에 글로 쓰시진 않는다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더 다음에 데스크스 컬러, 그 책상의 색깔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틀립니다. 그쵸? 이유는요? 무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질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는 게 맞을까요? The color of the desk 이렇게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소유격에 대한 모양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또 바뀔 때가 있겠죠. 예, 뭐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학원에서 공부하실 때는 그냥 다 이렇게 평범하게 생기셨는데요. 학교 들어가잖아요.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뭐 그 아주 뭐랄까 그 품이 있어지고요. 사람이 그 사람이 살다 보면 못 볼 것도 많이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막 이렇게 뭐 여학생들도 그렇고 남학생들도 그렇고 뭐 체육복 바지에다가 슬리퍼에다가 그죠? 근데 나중에 이제 1년만 딱 지나고 보십시오. 아주 그냥 날라다닙니다. 전부. 기대하고 있을게요. 예. 대신 부탁하는데 너무 많이 변하지 마세요. 못 알아보는 정도도 있어요. 가끔씩. 자, 아무튼 살다 보면 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요것도요. 그러면 생물 소유격, 무생물 소유격인데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생물 소유격은 이게 안 된다며. 근데 무생물 소유격을 이걸 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apostrophe s 소유격을. 있어요. 그쵸? 우리는요? 또 외워야지 뭐. 그러니까 일단은 무생물 소유격인데요. 네, 무생물 소유격을 apostrophe s로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일단은 큰 원칙 하나는 말씀을 드릴게요. 잘 들어요. 무생물을 갖다가 apostrophe s를 쓰는 이유는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요. 제가요. 이 책상의 색깔을 말을 할 때 이 책상의 색깔은 the color of this desk예요. 그냥. 그렇죠? This desk's color 하면 틀린단 말이야. 됐죠? 여기까지는? 근데 내가요. 이 책상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집에만 가도 막 얘만 생각이 나. 밤에 교실에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 막 너무 불쌍해 보여. 데려갈까 했는데 너무 등치가 커서 못 데려가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얘를 어떡하지? 이렇게 막 얘한테 감정이입을 시키면 나한테는 얘가 사람처럼 보여요. 미친 거죠. 근데 이걸 의인화라 그래요.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얘를 의인화시키면요. This desk's color, I wanna smell this desk smell. 그죠? 그렇게 쓸 수 있다고요. 개념 이해하셔요? 그러면 모생물 소유격의 apostrophe s 쓰는 경우는요. 기본적 전제를 그렇게 깔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이 문맥상
의인화시켜서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인화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자동차요. 그러니까 자동차도요. 그냥 대명사로 받을 때 it으로 안 받습니다. 네, she로 받아요. she. 정말로 she로 많이 받더라고.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말 중에 하나가 fill her up. 이건 무슨 말이야? fill her up. 허가 자동차거든요. 그 가스스테이션에 하는 말인데 만땅이요 이 말이야. 알았죠? 만땅이니까 밀리언 이렇게 하지 마. 내 개그는 150개그라니까. 그래서 fill it up 하게 되면 가득 채워주세요. 이런 뜻인데 이때 허가 바로 자동차예요. fill it up 이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무생물 소유격은 기본 틀은 그 밑에 근거에 깔려있는 의식은 의인화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그러면 의인화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의인화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아주 주관적이에요. 그럼 문제를 만들 순 없습니다. 근데 당신들한테 문제를 낸다는 얘기는 일반 생활 속에서 이미 의인화가 다 진행돼 버린 것들이에요. 아셔요? 가장 대표적인 거, 많이 쓰이는 거 뭐예요? 시간, 거리, 중량, 가격. 아셔요? 그러니까 얘들 무지 많다고. 또 자연, 국가, 이성. 또요, sake나 and로 끝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랜 그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의인화 작업이 끝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써버린다고요. 무생물이라고 할지라도. 아셨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봐봐요. 58페이지 보시게 되면 8번에 3번. 8번에 3번 보시게 되면 거기 3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무생물의 apostrophe s 첫 번째 시간, 거리, 중량, 가격 줄 쫙 치시고요. 잠깐만요. 시간, 거리, 중량, 가격 생각보다 위험하죠. 방금 전에 나왔던 건 뭐였어요? 시간, 거리, 중량, 가격이 복수형, 단수 취급 이것도 있었어요. 그쵸? 두 번째 지금 뭐예요? 무생물인데 뭐도 쓴다? apostrophe s도 쓴다. 자 됐죠? 지명, 공공기관, 집합명사 2번, 3번을 묶으시면 되는데 이제 관용적인 의인화인데요. 2번, 3번을 묶으시게 되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연, 통째로 묶어 써놓으세요. 국가, 이게 보통 기관이에요. 기관. 공공기관 같은 거요. 집합명사 같은 거요. 자연, 국가, 이성 이런 것들이 보통은 무생물이지만 소유격을 쓰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시면 D 다음에 Earth's future 지구의 미래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원래 이거 안 되는 표현이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자연에 해당된다 그러면. 됐어요? 오케이? 이성이라는 말이 이런 거죠. reasons. 그죠? freedom. 뭐 이성의 자유라고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무생물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들이라고요. 사유 개념에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2번, 3번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4번에 sake나 and가 포함된 관용적인 표현. sake가 뜻이 뭐예요? sake가. 되게 중요한 뜻인데 sake 뜻이 뭐예요? 이것 자체로 purpose, 목적의 뜻입니다. 목적. 그러니까 sake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요. 앞에 따라 나오는 전치사는 꼭 블라블라 sake인데 그 앞에 전치사 뭐 써요? for예요. for 블라블라 sake입니다. 목적이니까 for 쓰는 거예요. 그렇죠? purpose 앞에도 뭐 써요? 앞에? for the purpose 쓰잖아요. 목적은 for 쓰는 거 맞죠? 지향점 개념의 전치사. 됐어요? 그래서 sake나 and가 끝나는 것들은 앞에 apostrophe s를 씁니다. blanks 이렇게요. 요거를 보통 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밑에 잠깐 보세요. 재미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58페이지 박스 안에 잠깐 보시게 되면요. Today's newspaper 시간 이해합니다. $10 worth 10달러짜리 이런 말이죠. 가치 있는 이런 말이니까 가격이요. A pound weight 무게 되는데 그 옆에다 하나 보세요. By hair's breadth hair 줄쳐보세요. hair's breadth니까 머리카락만큼 숨 쉬는 거야. by는 격차거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간발의 차로 시간 개념이니까 apostrophe 했어요. 이해했어요? 밑에 문장 보세요. Within a stone's throw, a stone 줄쳐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돌멩이 하나 던질 만한 거리 안에 있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거리라서 a stones입니다. within 대신에 전치사 못 쓸 수 있고 옆에 at a stone's throw 괜찮고요. 되셨나요? 약간 떨어진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at one's wit's end 무슨 말이죠? 당황한. wit가 끝난 거니까요. 재치가 끝난 거니까 당황한. at one's fingers end는 무슨 말이죠? 잘 구사하는. 됐어요? 손가락 끝에 놓는다란 말이니까 메시를 생각하시면 돼요. 발가락 걔는 손가락이 아닌데 걔는
tiptoe겠죠? at one's tiptoes end. 재미없죠? 얘기했잖아요. 150이라니까 이게 어려워요. 예. 메시 하는데 왜 갑자기 발가락이 나왔을까? 그만해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아쉬워서 어떻게 한번 대박 날지 않을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좀 반응을 좀 보여봐. 후끈거리네 아주 그냥. 자, father-in-laws 이런 거 한 덩어리죠. onlookers silence 마찬가지고. nature's gift 자연이죠. fortune's smile 이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sake라는 말이요. 맨 밑에 G번에 보세요. G번. for 다음에 mercy's sake. mercy가 뭐죠? 자비죠. 자비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럼 for God's sake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니까 제발 좀 봐달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야, for God's sake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신의 목적을 위해서니까, 하나님의 목적, 신의 목적을 위해서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좀 봐달란 얘기, 제발이라는 뜻이라고, please의 뜻이에요, 그냥. 그럼 이거 중요한 거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는 엄마가 중요한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for 다음에 your mother's sake요. 그러면 돼요. Your mother's sake, your father's sake, your brother's sake, your country's sake 다 가능하다고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제발 좀이라는 뜻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소유격의 형태에 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개념에서는 소유격의 의미에 관한 문제인데요. 소유격의 의미는 잘 들어요.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 봅시다. 소유격의 뜻은 무슨 뜻? 갖고 있다는 뜻이야.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는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유의 의미에서 나중에 확장이 좀 될 거고요. 두 번째 개념에서는 뭐가 있냐면 소유 말고요. 주격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목적격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격 자체가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문장 보시게 되면 my car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게 소유격 my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럼 이거 뜻을 좀 풀어 써보세요. 무슨 뜻?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야. 맞죠? 오케이, 끝이요. 근데 주격 개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my 다음에 arrival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도착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치, 수호야? 그지? 졸리면 좀 나갔다 와. 괜찮아? My car 했으면 my car 뭐야 이거? My arrival. 내가 도착한 거는 내용상 내가 도착을 소유한 게 아니라 I 다음에 arrive 이 뜻이에요. 내가 도착했다 할 거다 그런 뜻이라고. 그렇죠? 그럼 이때 소유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격. 됐어요? 두 번째. 더 다음에 understanding 이해죠. of 다음에 the fact요.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번에 이 of도 무생물 소유격입니다. 역시 소유격인데 이번에 이 소유격의 의미는 fact, 사실이 이해를 갖고 있다는 뜻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사실을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목적격 관계라고요.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유격은요, 해석이요,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돼요. 문맥에 따라서. 됐어요? 그러면 궁금한 점 뭐? 딱 보시면 궁금한 거 뭐? 언제요? 안 궁금해 그게? 됐어 이제 막 나가면 돼? 그건 아니라고요. 언제요? 차이점 얘기하세요. 뭐요? 이거하고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자동차와 arrival 그 다음에 understanding의 차이점 뭐예요? 주격과 목적격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들은요. 출신 자체가 동사 출신이에요. 동사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명사들은 그 짓거리를 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재밌게 나올 수 있어요. 봐봐요. He 그 사람은요 invented the new computer 새로운 컴퓨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만큼이 머릿속에 있다 칩시다. 아직 안 나온 거야. 내 머릿속에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시끼가 그 컴퓨터를 개발했다. 이거를 하나의 주어로 만들면서 그 시끼가 그 컴퓨터를 개발했다라는 그것이 was awesome. 어우 대단한 거였어.
라고 말을 하고 싶어. 그럼 was에 대한 뭘 잡아야 되죠? 주어.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절이죠. 절을 뭘로 만들어요? 주어. 명사로 만들려면 뭐 필요하죠? 접속사, 명사절, 대절. 쭉쭉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우리는 이거 말로 하면 늦지만 원어민들은 그게 그냥 생각이 빨리빨리 되는 거야. 그냥. 당신들이 우리나라 말할 때는 똑같다고. 그잖아요. 오케이. 우리나라 말도 그럼 바로 써버린다고요. 그가 그 새 컴퓨터를 만들었다라는 이 놀랍다라는 걸 붙이려면 것은이라고 바로 붙여버린다고 당신들이. 그럼 이거 만들 수 있는 건 어떻게 쓰면 되겠어? 앞에 대절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invented의 명사형이 뭐죠? 그렇죠. invention. he는 뭘로 써요? 이제부터 이렇게 써야죠. 주격. 목적어죠? 목적격. The new computer. His invention of the new computer까지 써도 같은 표현. 맞아요? 그럼요.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동사를 명사화시켜서 하나의 절을 하나의 구로 만드는 방법을 쓰는데 그때 정말 많이 쓰는 게 바로 소유격이라고요. 이거를 모르시면 영어는 긴 문장들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특히 독해 같은 거 할 때. 다 소설이에요.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가 이게 한 10배는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편히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작업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nominalization이라고 해서 명사화라는 규칙이 아예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중요하게요. 소유격에서 나온 건데. 감 잡았죠? 끝.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신경 쓰면서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소유격으로 다시 올라갈게요. 소유의 의미를 가질 때는요. 갖고 있다라는 소유 주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오케이? 소유 주체가 소유격이니까요. 이게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자라든가 발명가라든가 좀 지울까요? 위에 거? 저자, 발명가 또는 사용자 이런 것까지 확장이 되는 게 소유 주체로서 확장성 가능한 것들입니다. 아셨어요? 교재를 잠깐 보세요. 59페이지에 가보시면 2번 가보세요. 59페이지 1번에는 소유 주체 개념이죠. 그쵸? 2번에는 저자나 발명가죠. 이거 전부 소유 주체 개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확장 가능하죠? 셰익스피어의 햄릿. 햄릿 누가 썼어요? 셰익스피어가 쓴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3번에 목적 대상인데 옆에 쓰세요. 사용자라고 쓰세요. 사용자는 쓰는 방식이 좀 독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 물어볼까? 여기 우리 학원에 지금 여기 있는 학생 중에 여대 학생들 있죠? 신기한 게 남대는 없어. 그지? 이것도 불공평한 거야. 그지? 그럼 만드십시오. 남대 하나 만드시고 일단 여대가 밖에 없으니까 여대를 영어로 어떻게 하죠? 이화여대 어떻게 말하면 돼요? 이화한 다음에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apostrophe s가 바로 이거예요. 사용자예요. 아시겠어요? 사용자이면서 수혜자들을 보통 이렇게 쓴다고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가 이 복수자라고요. 단수 안 써요. 맞죠?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womens가 아니라 womens예요. 아셨어요? 오케이? 이화 Women's University 이렇게요. 됐죠? 똑같습니다. 그럼 어린이 병원, 우리나라 말로 어린이가 child, 병원이 hospital가 child hospital 안 쓴다고 그렇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병원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이잖아요. 뭐예요 그게? children, 일단은 복수고요. 그 다음 뭐요? apostrophe s, children's hospital 이렇게요. 아셨어요? 끝. 그래서 교재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고, girls high school, 남고, boys high school 이렇게 쓰신다고요. girls high school의 S의 위치를 잘 봐봐. apostrophe가 S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잖아요. 뭐란 얘기입니까? 앞에 게? 복수란 얘기죠. 끝. 자, 밑에 4번의 주격관계, 그 다음에 5번의 목적관계. 목적관계 잠깐 보시면 되겠네요. A번 볼까요? They came to his help. his help 줄쳐보세요. his가 무슨 뜻이에요? 그의 도움을 위해 달려왔다. 즉, 그를 도와주려고 왔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소유격에 대한 정보 중에서
개념상 의미를 좀 잡으셨으면요. 소유격의 좀 독특한 다른 소유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유격이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군 소유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 소유격. 그러니까 군 소유격이 뭐냐면 명사 구가 나왔을 때요. 소유격의 위치에 관한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the king, 왕이죠. of England. 영국의 국왕의 팰러스, 궁전이라고 쓰면 이때요. apostrophe s의 위치가요. kings인가요? england인가요? 왜 묻는지 알겠죠? 킹은 사람이고 잉글랜드는 무생물이야. 어디다 쓸까? 이게 힌트라고요. 지금 명사가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명사죠. 그럼 이거를 한 덩어리, 군으로 보시고요. 그 맨 끝에다가 apostrophe s라고. 그러니까 엄격히 따지면 잉글랜드에 붙이는 건 아니에요. 위치만 거기일 뿐이지 한 덩어리로 보시고 맨 끝에다가 붙인다고. 이게 군 소유격. 알았죠? 그 다음 네 번째요. 독립 소유격. 독립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은 개념 자체가 뭐냐면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나와요. 근데 이 명사를요. 문맥상 알 수 있는 경우예요. 이 명사를 문맥상 알 수 있는 경우면 알아야지. 뭐가 가능하냐 이거? 그렇죠. 이 명사가 생략이 돼요. 생략이 됐을 때 남아있는 소유격의 형태를 독립 소유격이라고 얘기한다고. 다른 말로 하면 소유격 하나를 가지고 명사를 대신해요. 요거는 하나의 명사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소유격이 남는데 소유격이 남는 그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일반 명사의 독립 소유격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인칭 대명사의 독립 소유격을 뭐라고 불러요? 소유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럼 이거는 외우셔야 되죠. 소유대명사는.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탐이 아니라 my car라고 하는 거를 알아서 뺄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my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인칭 대명사의 소유 대명사. his car, 그 사람의 차가 is bigger, 더 커요, 된 다음에 my car는 어색해요. 영어에서. 왜요? 중복. 그럼 여기 있는 자동차는 빼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빼게 되면 뭐로 남는다고? 그게 독립소유격 남는 거라고. 남는데 인칭 대명사는 어떻게 쓴다고요? 소유 대명사 형태로 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my car를 어떻게 줄여요? mine이라고 쓰는 거라고요. 됐어요? 일반 명사는요. 그러면 탐즈 car를 줄이면 어떻게 써요? 이게 재밌죠? 그냥 써요. 그래서 apostrophe s는 그것 자체가 소유격도 되면서 독립 소유격도 돼요. 그죠?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만 써도 맞는 표현인가요? 그럼요. 감 잡으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빼는 것을 독립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뭘 만드냐면 이중 소유격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봐봐요. 다섯 번째. 자, 이중 소유격이라고 했으면 무슨 얘기냐면 이중 소유격은 영어에서요. 소유격과 중위 한정사는 중복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소유격은 알죠? 중위 한정사라는 말은 아시나요? 모르시면 외우시면 돼요. 그쵸? 중위 한정사가 뭐가 있냐면 어하고
더하고 this하고 that하고 some이나 any나 뭐 which나 what이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중위 한정사라고 보통 합니다. 그럼 이런 중위 한정사들은 누구랑 구별을 쓴다고요? 소유격이랑 같이 중복해 쓰지 않는다고요. 이유는 뭘까요? 소유격 자체가 중위 한정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소유격과 중위 한정사는 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A 다음에 my 다음에 friend 이렇게 쓰면 맞는 표현 틀린 표현? 안 된다고. 이유는 뭐죠? 한정사 소유격 중복 불가. 그럼 이럴 때 근데 살다 보면 늘 그게 문제야. 또 인생이 시작되는 건데 살다 보면 말이야. 내 친구이면서 그 친구들 중에 하나라는 말을 쓸 때가 있긴 있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분리시킬 수 없을 거란 말이야. A friend and my friend 이렇게 안 쓸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쓰는 방식이 뭐냐면 한정사 앞에 두고요. A friend. 소유격을 뒤로 옮겨서 of를 활용해서 이중 소유격을 씁니다. of 다음에 mine 이렇게. 이거를 패턴화 시킨 것을 이중 소유격이라고 해요. 패턴화 시켜보세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한정사, 두 번째는요 명사, 그 다음에는요 of요, 그 다음에는요 독립 소유격.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가 이중 소유격이라고 한다고요. 저 패턴을 아셨나요? 이유는요 한정사 중복 불가 규칙 때문에. 이해했죠?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게 되면 명사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한 거가 되시겠죠. 자,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명사 부분이죠. 봅시다. 자, 대명사 부분을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하나 물어보자.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또 너무 러프한 질문이구나. 다시. 대명사가 뭐죠? 명사를 대신하는 거. 뭐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그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명사를 대신하는 명사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딱 나와요. 첫 번째, 대명사가 존재하려면, 그죠? 희준아. 대명사가 존재하려면 일단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대명사를 공부하시는 양반들이 선행사란 말을 안 잡아낸다? 막가자라는 거죠. 그죠? 문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김창호를 모른다? 이것도 막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신하는 명사이기 때문에 대신한다라는 말 뜻. 대신한다라는 정보가 무슨 뜻이에요? 대신한다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저거를 대용에 쓰는 거잖아. 그럼 조심할 게 하나 있다고. 대신하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정보가 왜곡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꼭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일치 문제가 생겨요. 앞에 나오는 명사가 남자면 남자로 받아야 되고 여자면 여자로 받아야 되고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를 맞춰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일관성에 대한 문제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대명사라고 했으면 일치가 나오는데 일치는 몇 가지를 맞추는 게 일치죠? 대명사에서? 3가지죠. 그게 뭐죠? 성, 수, 예. 그래서요. 대명사 묻는 문제에서는요. 제가 솔직히 그냥 간단하게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대명사는요. 강의할 때. 대명사는 성수격 일치다. 오케이? 오케이. 끝. 시험장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대명사의 문제는요. 100% 전부 일치 문제입니다. 아셨어요? 그럼 일치 문제니까 성하고 수의 기준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성수 누구한테 맞춰요? 선행사.
이거는 선행사한테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디요? 자리요. 어디서요? 자기가 속한 문장 내의 자리. 아셨죠? 문장 내의 자리에서 격이 따라 나옵니다. 그럼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잡아주는 겁니까? 명사니까 무슨 자리 있어요? 네, 주어, 목적어, 보호, 전치사의 목적어, 동격 그 자리죠. 그러니까 저 말 한마디만 잘 잡으시면 대명사에 대해서는 끝난다고요. 아셨습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조심할 게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 인칭 대명사라고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무슨 짓부터 하냐면 격변화부터 합니다. 그죠? 1인칭의 I는 격변화 어떻게 돼요? 주격은 I, 소유격은 my, 목적격 me, 소유 대명사 mine. 무슨 문제죠? 격일치. 그래서요, 인칭 대명사의 가장 첫 번째 작업은 그냥 하시는 겁니다. 격변화 암기하시는 겁니다. 모르시면 암기하셔야 돼요. 어중간하게 하지 마시고 모르시는 게 있으면 다 암기하시라고요. 됐어요? 끝. 자, 그래서 격변화는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릴 테니까 교재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교재를 잠깐 보세요. 62페이지. 인칭 대명사가 중복되는 경우에 순서를 줄쳐두세요. 2, 3, 1인칭이 원칙입니다. 단수는. 항상 네가 먼저예요. 그죠? 근데 복수는요. 1, 2, 3인칭입니다. 아셨죠? 단수는 2, 3, 1인칭, 복수는 1, 2, 3인칭. 겸손하게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인칭 대명사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성수격 일치가 중요하다. 나왔죠? 잠깐만요. 지난번에 명사 할 때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였었죠? 명사는? 역시 명사는 수일치가 핵심이었죠. 그럼 대명사도 명사 패밀리죠. 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네, 수 잡아두시라고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궁금하시면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돼요. 다음 달 전반 가시는 분들은 전반에서 한번 문제 한번 봐봐. 2010년도 기출문제에서 문법 문제 대명사 수일치 문제 몇 개 나왔는지 한번 보시라고. 무지막지하다고. 그러니까요. 대명사는요.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된다고요. 수일치만 잡아라. 그것만 잡아도 된다고요. 수일치 누구한테 맞추면 돼요? 선행사. 아셨어요? 그래서 수일치에 자주 나오는 패턴들 거기 만들어놨으니까 63페이지에 읽어보시고 암기 좀 하십시오. 중요 표시 한 5개 하시고요. 박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64페이지 2번에 격일치에 관한 문제 박스 안에 적어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고요. 4번 이수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격일치에 대한 부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수로 가볼게요. 첫 번째, 이세 용법은 it하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one에 대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쵸? 이거는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it은 어떨 때 쓴다? 더 플러스 명사면 it을 쓴다. one은 언제 쓴다? a 플러스 명사면 one을 쓴다. 됐죠? 이 규칙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 기본적인 말을 했던 것들이니까 예문 보시면서 공부하십시오. 넘어갑니다. 2번. 가주어, 가목적어에 대한 부분을 잡을게요. 가주어 또는 가목적어에 it이 나와 있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뒤에 가주어 나와 있다 반드시 뭐가 나와요? 진주어. 가목적어 나와 있다 뭐? 진목적어 나온다고요. 맞죠? 그러면 가주어, 가목적어 it이 나와 있으면 뒤에는 반드시 진주어, 진목적어 나오는데 진주어나 진목적어의 형태가 뭐냐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아셨어요? 오케이. 그럼 진짜 주어나 진짜 목적어의 형태 누굽니까? 첫 번째 명사절. 대절을 포함한 명사절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죠? 투 부정사. 또 한 가지는요. 관용적 표현의 동명사. 얘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괄호. 됐죠?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고는 가짜 주어나 가짜 목적어를 세워놓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시게 되면 비인칭 가주어 나와 있습니다. 3번 비인칭 가주어 적어보세요.
비인칭 가주어는 문맥에서 시간, 거리, 날씨, 명암, 상황 따위를 it이 나타내는 겁니다. 됐어요? 왜? 저기 글쎄 뭐 영어 잘하지? 소연아, what time is it now? 한글로 말해봐. 10시 50분이야. 그지? 아무튼 방금 내가 했던 말에서 what time is it? it 할 때 그 it이 뭐였어요? 시간의 it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상황에 따른 it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되기도 하고 날씨가 되기도 하고 온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아시겠죠? 내가 당신들한테 내가 복도 지나가다가 니들한테 how's it going with you? 이렇게 써봤어요. 이때 it이 뭐야? 상황이에요. 당신들이 처한 상황. 뭐예요 그게? 공부 잘 돼가냐 그 말이에요. 내가 사업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면요. 사업 잘 돼가냐 이거. 낚시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낚시 잘 돼가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it은 그런 것들을 나타내 줍니다. 됐어요? 4번 가보겠습니다. 이때 강조구문. 중요 표시 5개입니다. 자, 이때 강조 구문이요. 편입시험에서 되게 중요한 구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일단 첫 번째, 이때 강조 구문은요. 강조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여기 it, is하고 that 사이에 강조할 수 있는 거. 네. it, is, that 사이에 주어, 또요. 목적어, 또요. 부사를 강조할 수 있다. 됐어요?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that 있죠, that. 그죠? 이때 강조 구문의 that은요. that은 기능상 관계사와 동일하다. 됐어요? 세 번째. 그래서 만약에 that이요. 관계대명사라면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that이라면요. that을 사람이면 뭐요? who. 무생물이면 뭐요? whic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요. 관계부사로 사용되는 관계부사로서의 that은요. when이나 where 따위로 전환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에 이때 강조 구문에서는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that이 주격인 경우는요. 생략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F번에요. that이 강조하는 말이요. 강조어구가 의문사가 될 수가 있고요. 의문사가 되면 도치도 가능합니다. 문제 많이 낼만 하죠? 이 중에 하나씩 건드리면 다 문제예요. 봐봐요. 첫 번째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It was Tom did it. It was Tom did it.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못 빠져 있어요? 주격 that. 됐죠? 두 번째요. 맞아요, 틀려요? Who was it that did it? 무슨 필리핀 영어 같아. Who was that did it? Who was that did it? 맞아요, 틀려요? 에? 돼요. 그죠? 이유는요?
원래 문장은 뭐냐면 it was 다음에 time이었는데 time인지 누군지 몰라요. 뭐로 바꿔요? 의문사로 바뀌어요. 의문사 어떻게 돼요? 도치대문사 어떻게 바뀌어요? 도치되면요. 이렇게. 강조 구문은 뭐예요? that. 여긴 빠졌지만 써온 거죠?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다. 그러니까 이때 강조 구문 같은 경우들이 되게 많이 쓰인다고요. 봐봐요. It was Tom who did it. 맞아요? 틀려요? 돼요? that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개념을 잡아두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강조 구문들은요. 여러 가지 변형 형태들이 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팩트들을 하나씩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강조 구문 중요하게 잘 잡아두시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의 2번의 소유대명사는 아까 옆에 독립소유격 참고라고 적어보세요. 독립소유격 참고. 아까 나왔죠? 네, 그 부분과 함께 공부하시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 됐고요. 제기대명사부터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